김주임 챗GPT를 처음 배우다. 뭐? 챗GPT? 응, 영어로 챗GPT.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하나 잘 배우면 신입사원 업무 절반은 자동화할 수 있거든. 최 대리는 김주임을 끌고 회의실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네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시키려고 한 일 있지? 그게 뭐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영업 지점 120곳에 다음 달 영업 파이프라인을 정리했거든. 파이프라인은 영업 기회가 실제 거래로 이루어지는 건을 말해. 영업사원이 영업 기회를 적으면서 다음 달 예상 매출을 찾는 건데 우린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는 일을 해. 일단 찾고 나면 해당 지점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지. 그럼 일단 엑셀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게 우선이네.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내가 꼼꼼히 하면 1시간 정도 걸리지. 신입사원은 한나절 정도 시키려고 했어. 최 대리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1분 안에 해결해 줄게. 뭐 1분? 신입사원이 한나절 할 일을 1분? 나도 그거 1년 넘게 해서 능숙해져서 이제 1시간에 끝내는데? 참 너야 당연히 IT 쪽이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니까 뭐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거 쓰거나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 근데 난 프로그램의 푸도 몰라. 코드 한 줄 짤 줄도 몰라. 그런 거 몰라도 돼. 챗 GPT가 함수든 코드든 다 짜주고 디자인도 다 해줘. 일단 노트북 가져와 봐. 내가 챗 GPT 쓰는 법을 알려줄게. 김주임은 일단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괜히 미십 적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 노트북 가져왔어. 그런데 뭘 설치할 건데? 이거 보안도 걸려있고 해서 이상한 프로그램은 설치 못해. 그리고 괜히 프로그램 깔아서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지? 최 대리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웹사이트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쓰면 되는 거지. 아무튼 네가 알아야 할 것을 종이에 적어줄게. 최 대리는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챗 GPT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기. 2. 챗 GPT 사용하는 법. 3. 챗 GPT에게 질문하고 요청하는 법. 자, 이 3가지만 일단 배워보자고. 그 다음에 네가 아까 말한 일을 1분 안에 다 끝내게 해줄게. 그래, 일단 따라해 볼게. 김주임은 마지못한 표정으로 최 대리의 말을 들으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는 초거대 대화형 언어 모델입니다. 대화의 책과 생성사전 학습 변형기에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문장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인데 사전에 엄청난 양을 학습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언어처럼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 데이터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밤새 일했다. 지금 피곤하다 라는 문장은 순서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언어 모델이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건 하며 다음 단어나 문장을 생각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챗 GPT는 브라우저로 서비스되는 일종의 웹사이트입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이자 비영리 단체입니다. 2015년 10월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Y 콤비네이터의 샘 알트먼, 링크드인의 레이드 호프만, 페이팔의 피터 털 등이 투자에 설립했습니다. 201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챗GPT는 외부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1억 명이 넘기까지 인스타그램은 2년 반이 걸렸고 틱톡은 9개월이 걸렸습니다. 챗GPT는 불과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처리 속도가 늦어지자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유료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는 무료 서비스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컨트롤 C, 컨트롤 V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야 할 때 PC방 키보드를 보면 유독 WASD 키의 도색이 벗겨져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게임할 때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향키로 WASD 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키보드는 다른 키의 도색이 벗겨져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C, V 키입니다. 늘 뭔가를 복사하고 붙여넣고 복사하고 붙여넣다 보니 복사할 때 쓰는 컨트롤 C 키와 붙여넣을 때 쓰는 컨트롤 V 키가 빨리 닳습니다. C 키가 복사하기가 된 이유는 C가 카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V가 붙여넣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붙여넣기는 영어로 paste이니 컨트롤 P가 붙여넣기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V가 붙여넣기가 된 이유는 제록스에서 처음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한 다음 C 바로 옆에 있는 V키를 이용해 붙여넣을 수 있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붙여넣기 기능을 P키에 줬다면 지금쯤 많은 직장인들은 왼손이 찢어졌거나 수많은 오타에 부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록스가 컨트롤 P 대신 컨트롤 V를 생각해낸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참으로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전 세계의 수많은 직장인이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사무실에서 종이에 연필로 글을 쓰고 숫자를 쓰고 계산을 하고 자를 대고 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신입사원이 영업팀 매출을 보고하려고 큰 전지에 표를 그리고 숫자를 넣어 합계를 계산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친구는 엑셀도 못 다루나? 저 친구는 오피스를 못 다루나? 저 친구는 20세기에서 살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22세기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하루 종일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지? 매크로나 VBA나 앱스 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걸 쓰면 1분이면 끝날 일을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업무 자동화를 왜 생각 못하고 굳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저런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하는 거지? 사실 우리도 변명거리가 없진 않습니다. 입사하려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따고 엑셀책도 사서 열심히 함수 외우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단순 반복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비전공자가 VBA나 앱스 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과연 그런 걸 며칠 배운다고 프로그래밍해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AI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모르고 프로그래밍을 할 줄도 모르고 배우려니 어렵고 배울 시간도 없고 배운다고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모든 과정을 없애고 그냥 AI가 엑셀에서 쓰는 코드, 구글 시트에서 쓰는 코드,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코드를 던져준다면요. 우리는 그냥 AI에게 원하는 것을 설명만 하고 요청만 하면 된다면요. 챗GPT가 바로 이걸 해낼 수 있었습니다. 챗GPT는 우리가 요청한 대로 코드를 짜줍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VBA 코드도 짜주고 구글 시트에서 사용하는 앱스 스크립트도 짜줍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짜주고 인공지능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파이썬 코드도 짜줍니다. 우리는 챗GPT에게 코드를 요청하고 챗GPT가 짜준 코드를 사용해서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구글 시트든 뭐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V로 하루 종일 해야 했던 단순 반복 업무를 챗GPT만 있으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인 김주임의 실제 같은 엑셀 업무를 챗GPT와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챗GPT가 함수와 함수 사용법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더는 함수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순 반복 업무를 후배나 인턴,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 때문에 우리 업무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순 반복에 드는 시간을 줄이지 못해서 많은 기회도 놓쳤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입사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 반복 업무가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은 사람다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챗GPT는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연의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하거나 아주 빠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모든 보통 직장인에게 부사수 100명이 달라붙어서 공짜로 일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챗GPT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챗GPT를 쓰는 사람이 챗GPT를 쓰지 않은 사람을 대체합니다. 수십 년 전 직장에서 PC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하고 기분 나쁘면서도 반갑고 즐겁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모두 PC로 일하고 있고 이제 PC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챗GPT와 같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챗GPT와 같은 AI와 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하고 기분 나쁘면서 반갑고 즐겁고 할 겁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이 부쩍 올라가고 여유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고른 책입니다. 바로 챗GPT입니다. 김철수님의 챗GPT와 업무 자동화라는 책인데요. 1분 만에 끝내는 엑셀, 구글 시트, 파워포인트, 파이썬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엑셀에서 사칙 연산과 에버리지 등 몇 개의 함수만 활용하고 그 이상 깊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머리 아파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엑셀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상적인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문제지요. 1인 기업이나 개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사람은 챗GPT를 비서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일단 배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활용할지는 불분명하지만요. 이 책은 가상의 인물인 김주임의 실제 같은 엑셀 업무를 챗GPT와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챗GPT가 함수와 함수 사용법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더는 함수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챗GPT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2부에서는 직장인이 가장 많이 쓰고 오피스 툴인 엑셀을 챗GPT를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을, 3부에서는 엑셀에서 VBA를 사용하는 법, 4부에서는 요즘 많이 쓰는 구글 스프레드 자동화를 다룹니다. 5부에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데이터 추출, 파워포인트 디자인 통일하기, 파이썬으로 뉴스 수집하기, 간단한 웹페이지 만들기, 3D 데이터 시각화하기 등 챗GPT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줍니다. 초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AI와 일하는 시대에 이 책은 좋은 첫걸음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사무 업무를 보는 사람들 아니면 저와 같은 50대도 엑셀에서 단순 업무로 몇 시간씩 소비해야 했다면 일단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